동네를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실 겁니다. 여긴 되게 서울 아닌 것 같다. 1년 전만 해도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라고 예상됐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내부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한 게 아닐까. 다음은 5구 C타입. 여기가 좀 특이한데요. 오늘의 청약학습 동영상,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89 1원에 지어지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이름이 대단히 깁니다. 역촌 1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4가지 체크포인트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 서울인데 서울 아닌 서울 같은 곳. 미분양 우려에 급히 분양가 조정. 초중고 도보권, 학구는 글쎄. 평면도 전격 분석입니다. 일단 역촌 1구역은 한 2년 전부터 분양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예비 청약자 중에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곳에 당첨된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이번에는 진짜 드디어 분양하겠지 하고 버텼던 분들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단지명이 너무 긴 관계로 줄여서 세나시라고 칭하겠습니다. 세나시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8개 동, 총 752가구이고요. 이 중에서 454가구를 분양합니다. 전용 5구, 70, 84로 중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상형과 타워형 모두 있고요. 이렇게 타입별 분양 물량을 보시면 5구 타입이 확실히 많습니다. 1, 2인 가구 예비 청약자들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입니다.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가 지어지는 역촌 1구역은 6호선 구산역과 응암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더블 역세권이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두 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15분 이상 걸립니다. 역세권이 주택의 가치를 따지는데 영향이 크긴 합니다만, 사실 역촌 1구역이 아쉬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인데 서울 아닌 서울 같은 곳. 서울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실 겁니다. 여긴 되게 서울 아닌 것 같다. 단지가 지어질 곳 주변에는 노후주택과 빌라들이 즐비합니다. 좁은 골목도 많고요. 단지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덕이 높아집니다. 주택가라 조용하긴 하겠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도시다움 느낌은 덜하죠. 상권도 응암역 주변으로 조금 활성화되어 있고, 단지 인근 도로변에 높은 상가들은 잘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럼 세나시에 당첨이 됐다고 했을 때 지하철 이용 직장인들 출근은 응암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걸어다니기 좀 멀 수 있으니까 버스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단지에서 조금 걸어가면 역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보니까 왕복 2차선입니다. 벌써 깝깝합니다. 세나시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많겠죠. 그리고 역까지 몇 정류장 안 되긴 합니다만, 지금도 버스를 타면 잔뜩 끼어서 역에 도착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동네가 이런데 예비 청약자들이 여기를 왜 기다렸냐? 호재가 있기 때문이겠죠. 6호선 응암역에서 4정류장을 이동하면 연신내역이 나오는데요. 연신내에 GTX-A가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역과 삼성역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응암역에서 한 정류장 이동하면 세달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서부선 경전철이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경전철이라 아쉽긴 합니다만 마포,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통과를 하니까 이동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DMC역 인근의 수색 등산 뉴타운도 탈바꿈하고 있죠. 다 역촌동의 직접적인 호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포인트, 미분양 우려에 급히 분양가 조정. 2020년 10월 역촌 1구역은 분상제가 최초로 적용된 단지가 됐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분양가 조율을 위해 분양이 계속 밀리다 보니 예상 분양가도 계속 높아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라고 예상됐었는데요. 청약시장은 그때보다 많이 얼었지만 예상 분양가는 쭉쭉 올랐습니다. 11월 초에 나왔던 기간특공 안내문에 따르면 세나시에 84 물량은 없었는데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9억 원 이하만 가능하죠. 고로 전용 84 물량의 경우 9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자 안내문에서는 84 물량이 들어간 것으로 변경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내부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분양가 상승에 고금리까지 최근 서울 분양시장이 녹록지가 않죠. 미분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2년 전 5, 6억 원대 분양가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분양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평당 2,600만 원 선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용 5구는 7억대로, 전용 84는 8억대로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주변 시세는 어떨까요? 인근 단지인 역촌 센트레빌 12년차 단지고요. 전용 84가 올해 9월 8억에 거래됐습니다. 조금 거리는 있지만 4년차 단지인 응암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전용 5구가 지난 6월 7억 5,5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것이 사라진 만큼 실거주 위주로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임장을 해보시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자, 학군 얘기하기 전에 인프라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이마트와 NC백화점이 있고요. 도보 10분대로 구상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 서복병원이 도보 7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나시 주변으로 학교가 많더라고요. 역촌초, 구현초, 덕산중, 은평고, 예일여고 등 초중고가 다 가까운 편인데요. 이런 점은 사실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세나시에서는 역촌초로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도보 8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다니기에 다소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통학로가 언덕이고 또 골목골목을 거쳐야 하죠.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 확실히 초품화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깝긴 합니다만 학군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인근에 있는 덕산중, 구산중, 은평고는 은평구 평균 학업 성취도에 못 미치는 편입니다. 다만 예일여고의 경우 과학 중점 고등학교로 서울 평균 학업 성취도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네요. 학생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평면도가 나오기 전이지만 부동산에서 공유된 평면도로 우선 분석해 보겠습니다. 5구 A타입 3베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전형적인 판상형 재개발 단지 평면도입니다. 판상형이라 부엌과 거실의 마통풍 잘 되겠고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구 C타입 타워형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특이한데요. 언뜻 보면 평범한 타워형 평면이지만 이곳에 이렇게 가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방 3개가 꼭 필요 없다면 이 가벽을 터서 방 하나를 넓게 써도 된다는 거죠. 안방으로도 서재로도 용도는 다양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 창이 2개인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84A 타입입니다. 84인데 4베이가 아닌 건 아쉽죠? 재개발 단지에서는 정말 4베이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5구 타입에서 구조상 크게 바뀐 것은 드레스룸이 추가됐다는 정도겠네요. 별도 팬트리는 없습니다. 정확한 평면도는 해당 단지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꼭 확인하시고요. 모델하우스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순위 청약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을 가입한 지 2년 이상인 세대주여야 하고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청약 넣을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청약통장 예치금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현 시점으로 12월 9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19일에 특별 공급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청학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분석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